머리카락을 통해 담아 검사센터에 넘겼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태수에게 결과지가 언제 오는지 물어봤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엄마 오늘 결과지를 집으로 보내준대요.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손끝이 떨렸어요.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죠. 검사지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유전자 일치하지 않음. 그 한 줄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숨이 막혔죠. 그럴 리가 없는데. 손에 든 종이가 덜덜 떨렸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화 불임과 입양. 의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물었죠. 오늘은 뭐래요? 그냥 그렇대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요. 우리는 고아원으로 갔어요. 한 아이가 구석에 서 있었죠. 말이 없고 눈만 돌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 얼굴을 봤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아이의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태수. 작지만 또렷했던 한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잠들기 전에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엄마, 내일도 여기서 자요? 그래, 내일도 모레도. 거실에서 잠깐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깰까봐 큰 소리는 안 냈어요. 태수는 불안하면 엄지손가락을 깨물었죠. 살짝 피가 비칠 때까지 씹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조용히 쓰러졌어요.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태수한테 뭐라 안 해. 그 버릇은 시간이 지나도 잘 안 고쳐졌어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첫째, 아이가 울 때 같이 서 있을 것. 둘째, 아이가 넘어지면 손부터 잡을 것. 셋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이라고 말할 것. 넷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칠 그땐 따뜻하게 안아줄 것. 그 약속을 종이에 적지는 않았지만 매일 밥할 때마다 떠올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왜 고맙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2화, 두 번째 아이.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힘든 시간을 이제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태수야,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대. 태수는 한참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제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불안해하는 것 같아 꼭 안아줬어요. 엄마 어디 안 가 우리 태수 두고.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며. 겨울이 끝날 무렵 민수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기뻐서 사진을 찍고 난리였어요. 엄마, 아기 예뻐요. 응, 예뻐. 우리 태수도 너무 예뻐. 그 말을 하며 꼭 안아줬어요. 태수도 활짝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목을 꽉 끌어안았죠. 민수는 갓난아기 때부터 태수가 많이 도와줬어요. 울지 마. 형이 있잖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태수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돌보느라 태수 숙제를 챙겨주지 못하고 약속을 자주 미루게 됐어요. 민수가 걷기 시작하자 태수는 조금씩 멀어졌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친구 집에 들렀다 늦게 왔어요. 저는 그걸 그냥 성장이라고 넘겼어요. 3화, 금이 간 마음. 민수는 4살이 되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하며 달려들 때마다 웃음이 나왔죠. 그 아이는 밝고 순했어요. 그런데 그 밝음이 태수 눈엔 아마 너무 눈부셨을 거예요. 그날은 별다를 게 없는 오후였어요. 제가 시장을 간 사이였죠. 민수가 집 앞 슈퍼에 과자를 사러 간다더니 돌아오지 않았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남편과 함께 동네를 헤매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밤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태수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울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동생이 나갔는데 같이 따라 가주질 않아? 도대체 왜? 그날 이후로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끝내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전단지가 바람에 찢겨 날아가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붙잡고 울었어요. 우리 집은 숨소리조차 무거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태수가 뭘 해도 예전처럼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애가 불안해서 엄지를 깨물면 예전엔 그 손을 쓸어줬는데 이젠 그냥 모른 척했어요. 손끝 하나 닿기가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태수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공허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걸 제가 알고 다독여주기에는 제 마음의 상처가 더 컸나 봐요. 4화. 낯선 듯 익숙한 얼굴. 세월이 흘렀어요. 태수는 성공한 변호사가 됐고
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남편은 떠났고 집엔 사진 몇 장만 남았죠. 민수의 소식은 끝내 들을 수 없었어요. 이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어요. 골목 끝 야채 가게 앞에서 누군가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햇빛에 얼굴이 반쯤 가려 있었는데 그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요. 그 말투가 참 부드러웠어요. 야채를 봉투에 담아주던 손이 조심스러웠죠. 그 손등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그건 어떻게 난 거예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때 다친 것 같아요. 우리 민수도 손등에 상처 자국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가게 앞을 자꾸 지나가게 됐어요. 별로 살 것도 없는데 괜히 시금치 한 단, 감자 몇 개씩 사곤 했죠. 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웃음이 너무 닮았어요. 사라진 내 아이, 민수의 어린 시절과. 그날 봉투를 건네받을 때였어요. 무심코 가게 안을 둘러보니 왼쪽엔 잡동사니가, 오른쪽 선반에는 예쁜 장식들이 한쪽으로 가지런히 모여 있었죠. 문득 생각났어요. 민수는 좋아하는 걸 항상 오른쪽에 두는 버릇이 있었지. 그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하며 농담 삼아 물었어요. 선반 정리가 되게 극명하네요. 청년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 그게 버릇이에요. 좋아하는 건 꼭 오른쪽에 둬야 마음이 편해서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며칠 뒤 또 가게를 들렀을 때였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문득 물었죠. 사장님이 참 착하고 건실하네요. 그렇게 성실하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청년이 잠시 멈칫하다 사람 좋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어디선가 보고 계시겠죠. 그 말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민수가 아닐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터져나온 눈물에 청년이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갑자기 왜 눈물을. 여기 좀 앉아 계세요. 휴지가 어딨지? 선반에 있는 휴지를 가지러 간 잠깐 사이 옆에 걸린 청년의 잠바에 묻은 머리카락이 나도 모르게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와중에 펑펑 울면서 손수건으로 그 머리카락을 잡아서 조심스레 감싸고 눈물을 닦는 척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그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네. 그 아들 참 복 받았네요. 하하,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엄마가 있어서. 그 말에 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붙잡고 저는 일어났어요. 하루라도 빨리 확인을 해두고 싶어서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사장님 고마워요. 아, 좀 더 쉬다 가셔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도 손님 받아야지. 괜찮아, 나가볼게. 고마워. 네네, 사모님, 그럼 조심히 가세요. 바로 태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도착했어요. 제 울음 섞인 전화에 당황했는지 급하게 온 것 같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수를 안치고 머리카락을 감싼 손수건을 태수한테 보여줬어요. 태수야, 엄마가 오늘 민수를 찾은 것 같아.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놀란 것 같았지만 휴지를 건네며 침착하게 해줬어요. 야채가게 청년 얘기를 해주자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한번 검사만 해보자. 만약 아니라면 아니야, 정말 우리 민수가 맞아. 손수건을 내려다보는 태수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그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마침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5화 결과 통보. 머리카락을 통해 담아 검사센터에 넘겼어요. 며칠 동안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태수에게 언제 결과지가 언제 오는지 물어봤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엄마 오늘 결과지를 집으로 보내준대요. 태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벨소리가 들리자마자 현관문을 열어젖혔어요. 기사님한테 사인 후 검사 결과지가 든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손끝이 떨렸어요.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죠. 검사지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유전자 일치하지 않음. 그 한 줄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숨이 막혔죠. 그럴 리가 없는데. 손에 든 종이가 덜덜 떨렸어요. 태수는 제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엄마 착각했나 봐요. 태수가 위로하려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좀 쉬고 싶어. 태수가 뻗은 손을 살짝 밀어냈어요. 태수의 엄지손가락이 지시겨져 물집이 잡힌 게 눈에 들어왔지만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우리 아들 민수인데. 엄마, 죽 좀 드세요. 태수가 죽을 끓여왔지만 도저히 입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출근한 사이 저는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바뀔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결과지를 읽어내렸죠. 그러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검사 결과 일자는 하루 만에 나온 것이 없거든요. 하루 만에 나온 검사 결과를 보내는데 어떻게 일주일이나 걸려?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봉투에 적힌 DNA 정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발송은 그 다음날 바로 했고요. 보통 하루면 검사 결과가 나와서요. 일주일 뒤에 도착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직원이랑 통화를 해보니 발송 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검사센터에 보낼 때 연락처는 태수로 적어놨었어요. 설마 저는 센터에 직접 가서 다시 결과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예약을 했습니다. 태수가 그럴 리 없다고 믿으면서요. 며칠 뒤 예약한 날 센터를 직접 찾았어요. 안내 창구에 신분증을 내밀고 기다렸죠. 잠시 후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재발급 받으신 결과지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99.9% 일치. 숨이 막혔어요. 세상이 조용해졌죠.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종이 위에 글자가 번져 보였어요. 민수의 얼굴과 태수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내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내 아들의 거짓말에 대한 절망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6화 진실의 무게. 결과지를 들고 야채가게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죠. 사모님, 오늘도 오셨어요? 저는 숨이 막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민수야. 그 아이가 어리둥절하게 웃었어요. 저요. 그래, 너야. 우리 아들 민수야. 손에 쥔 결과지가 덜덜 떨렸어요. 이거 봐, 여기 내 이름이 있어. 내 이름도 있고 99.9% 우리 둘이 이어져 있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민수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이 진짜 우리 엄마예요? 그래, 미안해. 많이 늦었지.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민수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태수가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태수를 바라보다가 뺨을 때렸어요. 민수가 놀라서 저를 말렸어요. 사모,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라는 말이 서툴게 튀어나오는 그 아이의 얼굴이 더 아팠어요. 뺨을 맞은 태수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이래?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태수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태수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열하는 태수를 보고도 달래줄 수가 없었어요. 넌 말해? 민수 사라진 그날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민수 따라갔었어. 따라가서 버리고 온 거야, 그래? 민수의 마지막 기억은 형이랑 손을 잡고 있다가 형이 잠깐 두고 사라진 거라고 하더군요. 형이 어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걸어 다니다가 길을 잃었다며 자책하더라고요. 하지만 태수는 그날 민수가 나가는 걸 같이 따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울고 있는 태수를 다그쳤어요. 똑바로 말해. 너 그날 민수를 버렸어. 그 말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민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엄마가 매일 울 때마다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수야. 엄마 미안해. 형, 우선 진정하고 일어나. 민수는 우리를 보며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태수야, 나도 널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넌 나한테서 다 뺏어갔어. 그 애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야. 나가줘, 태수야. 내 얼굴 보기 싫다. 나가. 7화 무너진 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죠. 창문을 스치는 와이퍼 소리만 들렸어요. 핸드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엄마 번호는 없었어요. 그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전원을 꺼버렸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글자 몇 줄이 적힌 종이 한 장만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죠. 태수는 볼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죠.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비 오는 날 엄마가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코를 부비적 거려주었어요. 감기 걸리면 엄마가 슬프잖아. 그 말에 아이는 웃었어요.
그때가 마지막으로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뒷좌석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거기엔 아직도 병원에서 받은 검사 끝나고 하루 만에 받은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일치라고 적힌 글자. 그걸 손으로 구겼어요. 이건 내 벌이야. 창밖에선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물결이 강둑을 두드렸어요. 사실은 집에 온 그 순간 바로 다시 뛰쳐나갔어요. 엄청 후회했어요. 엄마, 민수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늦었어요. 정말이에요. 태수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어요. 비가 얼굴을 때렸죠. 그는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젖은 흙을 밟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는 눈을 감았어요. 물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멀어졌죠. 태수는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죠. 불길했어요. 새벽녘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수가 강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태수의 병실을 찾았어요.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종이를 건네더군요. 받은 종이를 구기듯 쥐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는 태수 얼굴이 너무 미웠어요. 물집이 다 터져 있는 엄지손가락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네가 안 일어나고 배겨. 이 독한 놈, 이 모진 놈.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이 독한 놈, 이 모진 놈. 민수가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병실 밖에서 경찰이 주고 간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엄마,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런 사랑을 저버려서. 민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종이를 보고 마지막에 민수가 급하게 다가오는 걸 끝으로 전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8화 민수와 태수. 며칠이 지났어요. 태수는 여전히 병실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민수는 매일 와서 태수 곁을 지켰어요. 형, 나 사실 그날 기억이 잘 안 나. 그냥 무서웠던 것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형이랑 엄마는 아직도 그 날을 붙잡고 있었구나. 민수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아직 차가웠어요. 나는 워낙 낙천적인가 봐. 그래서 실감도 잘 안 나. 솔직히 아직도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게 이상해. 근데 형, 이제 됐어. 우리 다 괜찮을 거야. 태수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형, 빨리 일어나. 내가 야채 가게 문 닫고 매일 여기 오는데 이러다 장사 망하겠어. 소심하게 뭐 이런 걸로 집을 나가냐? 그 말에 주변 간호사가 피식 웃었어요.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죠. 형, 나 진짜 화 안 났어.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마. 그냥 엄마 옆에서 같이 밥 먹자. 우리 이제 새 식구 됐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수는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래, 형, 알았어. 이제 됐어. 그날 저녁 병실 창밖엔 오랜만에 햇살이 비쳤어요. 9화 용서. 오래전 저는 제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너무 빠르게 그 약속을 저버린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올 때 같이 서 있을 것. 태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자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저 손을 뻗으며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이가 넘어지면 손부터 잡을 것. 저는 조용히 손을 잡고 아이의 부러터진 엄지손가락부터 살살 쓸어주었어요. 셋째,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이라고 말할 것. 태수야, 누가 이런 식으로 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래. 태수 잘못했어 안 했어.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넷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칠 그땐 따뜻하게 안아줄 것. 오랜만에 아이를 품에 안아보네요. 제 힘이 다할 때까지 으스러지게 안아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태수는 아기처럼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그날 이후로 우리 식탁엔 세 사람이 마주 앉아요. 하나는 너무 늦게 돌아온 아들, 하나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나. 그렇게 오래 미뤄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인생을 싣고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